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옛날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2번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옛날에는 해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여야 한다로 바꾼 이유가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전거래. 뭐 집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7억인데 이걸 10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돈 주고 받지도 않고 서류상만 신고해놓고. 그러면 이게 실거래 가격 신고 사이트에 보면 다 호갱노노 아까 말한 데 이런 거 보니까 다 뜨더라고요. 제가 거래한 것도 보니까 다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아니까. 보니까 그러면 이 10억으로 신고한 걸 거래된 걸로 떠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손님 오면은 이거 원래 10억에 한 달 전에 거래됐는데 나는 지금 급매로 9억에 내놨다. 그럼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8억 5천 하면 사겠습니다. 안 되는데 해주는 것처럼 해서 8억 5천 거래해버리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 손님들한테, 부동산에서도 중개사무소에서도 손님한테 호가는 별로 안 믿으려고 그래. 팔려고 내놓은 가격은. 근데 실거래 가격은 믿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제 신고를 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깨졌으면, 해제됐으면 해제 신고하라는 이야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 주식에서 자전거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니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리고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라고 했어요.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죠. 5번이 답입니다. 2번도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5번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왜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아까 500이라고 했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면 500만 원 화살표가 이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찾았습니까? 외가 아니면, 외가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은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은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5번이고요. 3번부터는 이거 지금 오늘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사실 외국인 특례, 어차피 문제 내드렸으니까 뭐 알든 모르든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우리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즉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2번이고요. 3번, 거래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 해제 부동산 거래계약 후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여긴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고 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신고하는데 자금조달계획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태료 자진신고에도 감경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해당하는 것 1번 그 해당 안 되는 거는 우리 프린터 47번에 아까 6가지 있었죠. 1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2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과태료 감경 면제 안 되고요. 3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우리 프린터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니까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요게 32회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번 문제가 1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서울 같은 데는.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4번 법인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하나 더 제출해야 된다고요.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도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5번의 해설의 박스 안에 그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현행이라는 말을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개정 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현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스 안에 개정 전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네요. 그 개정 전에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지금 것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규제지역에서는 모든 거래,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에서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그 다음에 증명자료는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 증명자료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지워버리세요. 개정 전을 말하는 거예요. 개정 전. 개정 전은 이렇고 개정 후를 보면 되겠죠. 자, 6번은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6번은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토지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고 주택만 제출했다고요. 근데 올해 2월 28일부터 토지도 신설됐습니다.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기획부동산에서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2번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억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합산해서 1억이 되겠죠. 만약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국가가 쏘이진 않으니까요.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면 됩니다. 6억 이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말은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우리 프린트 35번에 3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 이거 32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전부 다 이용 안 하고 일부를 임대해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4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5번이 답이네요.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 쓰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징수할 수 있다.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즉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이죠. 건축법.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있는 제도가 5개가 있죠.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9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3번. 포상금, 거짓, 해임, 허가. 해임. 해는
해제 신고를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죠. 아까 거짓 해임 허가 이거 지금 포도황금 비교 정리 프린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3번에 있잖아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0번 허가 기준 면적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답 4번입니다. 4번. 이게 올해 개정됐습니다. 올해. 아마 교과서에는 반영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주거지역은 이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밖에서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는 250이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답 4번입니다. 옛날에는 녹지지역이 100제곱미터 이하 허가 안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바뀌었다고요. 녹지는 200제곱미터. 그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주거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